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노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지난 심화편 69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문제는 전형적인 환궁 유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그냥 예전에 가졌던 사료를 그냥 대화 형식 옮긴 거밖에 없어가지고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사화 유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기갑을 외우시면 되거든요. 경기갑. 여기다 적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열어 적을게요. 뭐냐면 경기갑을 외우시면 되는데,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이거든요. 자, 일단 이긴붕당은 순서대로 서인, 남인, 서인이고요. 경신왕국 때는 허적 등이 희생되었고, 기사왕국 때는 송시열 유배를 당했고, 갑술왕국 때는 송시열의 관직을 복귀해주고, 그러니까 송시열 이미 기사왕국도 죽었는데 송시열의 명예 회복을 해주는 동시에 인현왕후를 다시 왕실로 복위를 시켰어요. 제가 말하면서 지금 글자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네요. 인현왕후 복위. 아무튼 그런 거 관련된 거 지금 언급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왼쪽 경우에는 주상에서 희빈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 삼았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후일의 세자로 책봉을 시키려 하는 거거든요. 그 수종 다음에 왕이 경종을 말하는 건데, 중정께서 젊은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지 우려하다 보면서 송시열이 아직 너무 급하시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다가, 그러니까 송시열이 괜히 훈수를 두다가 야 왜 네가 깝치냐 하면서 발생했던 게 기사환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기사환국의 배경이 되는 지금 대화를 말한 거고, 우측 경우에는 장식이 되었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얘 자고인 희빈을 내준다. 왜? 인현왕후 돌아왔으니까 얘는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희빈이 이빨 받아가지고 얘를 왕후 삼다가 얘를 떨어뜨리고 인현왕후 다시 거의 높인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코인이 떡싸하고 떡락한 걸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때 상황은 갑술왕국식이니까 지금 가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갑술왕국의 결과랑 관련된 게 나와야 돼요. 배경이니까 당연히 결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1번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거 거의 모를만하게 키웠는데 결론도 말씀드릴게요. 단종 때예요. 단종. 그러니까 당시에 뭐라고 설명하면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 사실 세조 때라 봐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종 평이하는데 거의 단종에서 세조쯤 걸치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세조 때 이시의 난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세조 정치에 불만을 품고서, 이것도 비슷한 사례인데 이거는 당시 그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다음에 그 이징옥이란 인물을 김종선 똑같은 인물로 봐가지고 얘를 좀 견제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징옥이 당시에 지의 후임을 올려는 그 뭐 박호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걔를 죽여버린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진족에게 조금 도움 요청해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려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계유정난에 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송시열이 유배된 후 사살이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거는 현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전이고요. 정열이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초옥사 발생했던 건 선조 때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자,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됐던 건 영조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2번 빼고는 싹 다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것도 그때 제가 맞는 거 좀 모의고사에서 비슷하게 적중했거든요.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사실 연행사랑 키워드 보고서 중상하파 인물인 걸 알겠는데 솔직히 이거 다 문제 다 못 풀거든요. 근데 북학이라는 기행문을 조선한 거 보고서 박제가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 당시 소비를 우물에 비유해가지고 저축보다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걸 주장했던 거죠. 자, 1번 세계 지리서인 지구전을 조사했던 건 최양기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홍대용 아니에요. 2번 의사문답에서 무한 우주를 주장했던 게 홍대용입니다. 그래서 홍대용이랑 최양기를 좀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의사문답이랑 지구전을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기기도 상고에서 거중기를 설계했던 거는 정약용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서자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원래 박제가, 유독공, 이덕무, 서희수 등 사검수한 인물이 있었는데 박제가의 경우도 서울 출신 인물로서
규장과 검서가 등용됐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문을 풍자했던 건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연행사만 봤을 때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데 얘 갖다가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언급했었던 키워드 동화적 파악하는 건 이런 데서 연습을 제대로 해두시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8번. 다음 가상대화 이루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시면 지난달 진주에서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서 관할을 습격하고 아도에서 불태웠대요. 그래서 경상 우벽산 백낙신의 탐악과 향리들의 횡포에 맞서서 유괴 추주였다. 이것까지도 제가 만든 거기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 자랑할게요. 아무튼 진주지가 발생했었고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해가지고 유괴춘을 중심으로 봉기했었던 이거는 임술농민봉기예요. 자, 임술농민 봉기가 발생했었던 건 세도 가문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거 보시면 됩니다. 1번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됐던 건 고려 초대 왕건 때 빈민구제 기구고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했던 건 통일신라 하대의 진성여왕 때입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됐던 거는 자,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 곤민왕 때 발생했었어요. 당시 실제로 곤민왕은 안동으로까지 도망갔었어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었던 거는 원 간석기 시기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안동 김씨 등의 세도 정치로 매관매직이 선행하였다. 자, 세도 가문은 지금 방금 언급했던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이 그 뭐 간지 같은 거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어들였던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9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정족산성이란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군을 물리친 양원수 장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원수 장군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방어했다는데 그거랑 관련된 사건은 병인 양요죠. 자, 병인 양요 관련된 거 볼게요. 1번 운요 사건의 빌미로 일어났다. 자, 그거랑 관련된 건 강화도 조약이에요. 제가 흐름을 제가 다뤄드리면은 자, 그 계양기 전기의 외세침에 관련된 거는 병제 병호 신척 운강이거든요. 자,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 양요, 오페드 도고 사건, 신미 양요, 척화비 건립, 그리고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운요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건 강화도 조약이니까 흐름이 안 맞아요. 2번 왕이 공산성을 필요하는 계기가 된 거는 그 조선 인조 때 발생했던 이괄의 난입니다. 약간 지금 이상하게 썼는데 인조 때 발생한 거요. 전개 과정에서 외교장과 도서가 얕아졌다. 당시 외교장 의견이 얕아졌던 게 병인양요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확연되었던 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황사영이 외국 군대에 출병 요청하는 원인이 되었다. 자, 이거는 신유박해예요. 그러니까 순조 즉위하자마자 천주 신자들 다 박해해가지고 황사영이 그 베이징에 주재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조선이 개판이 되고 있는데 그 본국에 연락해가지고 함대 좀 보내가지고 조선 좀 때릴 수 있어요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보냈던 게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신유 박해가 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0번 다음 자료 탄환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거는 맥락을 잘 읽었어야 돼요. 보시면 각 영에 소속된 군인들의 봉급이 몇 달 동안 나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돈 받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빡쳐가지고 반란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그 관리들 죽여가지고 당시 중전이었던 명성황후는 자신의 친척이 있는 장원으로 피신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월급 안 줘. 우리 월급 안 주니까 이런 18 빨리 돈 줘. 약간 좀 욕처럼 보이지만 18 빨리 욕 아닙니다. 숫자 읽은 거예요. 저는 아무튼 1882년에 발생한 이모군란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자, 볼게요. 1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1876년입니다. 이전이에요. 김기수가 수진사로 일본 파견된 거 이거 거의 직후인데 똑같이 1876년입니다. 이전이에요.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합이 건립되었다. 제가 이거 써준 이유가 자, 강화도 조약 이때쯤인데 척합이 건립은 당연히 훨씬 더 이전이겠죠. 1871년이에요. 얘는 일본 공사관 경비병목으로 일본군이 주도하였다. 이 이모군란의 결과 제물포 조약 맺었는데 당시에
구지군인들이 배고파가지고 선해청이라는 그런 창고에 습격했거든요. 근데 몇 개 어디는 잘 몰라가지고 때리다가 일본 공사관도 때려가지고 당시에 여기 있는 일본 관리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야야 니네 반란 때문에 우리 피해 입었잖아. 나 우리 사람들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 주둔할 거야 하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통리기 무함을 설치하고 그 아래 12사 둔 것도 역시 이전이에요. 심지어 이때는 통리기 무함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1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 자, 여기 지금 궁극기무처가 나와 있네요. 자, 궁극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때 개혁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그냥 사실 그거 보자마자 파악했어야 되고, 여기에 총재는 김홍집. 또 힌트였어요. 왜냐면 혼자 왔어요. 1차 갑오개혁. 김홍집, 박영호, 연립대가. 둘이 왔어요. 2차 갑오개혁.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자, 1차 갑오개혁 때 그 동학농민운동 때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돼가지고 뭐 신분제를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과거제 폐지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정답 1번이고 오군영은 이영호 통합한 거는 1881년입니다. 시기가 안 맞아요. 얘는 1894년이어가지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신청했던 거는 을미개혁이고요.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했던 거는 2차 갑오개혁입니다. 5번 지게함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던 거는 광무개혁 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2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지금 힌트가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자립해서 다른 나라 의지 안 한다. 그러니까 뭔가 자주를 되게 표방했던 것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독립문을 설치했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의 경우는 자주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인 독립협회를 골랐어야 됩니다. 자, 1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던 건 천도교고요. 자,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보안회입니다. 자, 3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야 된 거는 신민회고요. 자,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자, 이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당시에 그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었던 허니 6조라는 걸 의결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중추원 개편, 그러니까 중추원 관제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이 중추원을 통해서 의회 서양 정치를 약간 반영하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정책인 4번이 정답이고요.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었던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3번 다음 자료 탄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보시면 거액의 외채 1,300만 원을 해마다 미루다가 갚지 못했다 했어요. 그래서 빚이 있어요, 나라에. 그러니까 나라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담배를 끊어서 뭐 빚도 갚고 뭐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채 1,300만 원 이런 맥락 나오면은 아니 뭐 나라의 빚을 갚는다 이런 맥락 나오면 그냥 얘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 사료 맥락이 다 그런 식이에요. 1번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했다.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가 나와야죠. 이거는 항상 하는 거에서 나오는 진짜 빈출 오답 포인트예요. 2번 대한매일 신보 등의 지원을 받아 확산되었다. 네, 뭐 항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여러 신문들이 이 운동을 지원줬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거의 맨날 정답으로 나와요.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3.1운동이고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했던 거는 평화운동입니다. 5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에서 모금활동을 전개했던 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4번 다음 대화 탄환 사건 이후 사실로 옳은 것. 지금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 황제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께 대리를 명하는 조칙을 내렸다는데 지금 맥락이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대리가 아니라 사실상 황제가 퇴위됐대요. 자, 일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폐위된 황제는 한 명밖에 없어요. 고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사실상 진짜 대놓고 황제라고 진짜 언급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인물은 고종 아니면 순종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왜냐? 역사적으로 제국이라는 단어를 진짜 제대로 쓴 건 우리나라 역사는 대한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황제 표방하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으로 가장 쓴 거는 고종 아니 순종이라 다 보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이 맥락을 봤으니까 고종의 퇴위랑 고종의 퇴위 이후의 역사 사실이 뭐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 신식군대인 별기구 창설된 건 1881년. 멜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거는 이건 이모군란 직후예요.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 의해서 재정고문인 마대창과 그 외교 고문인 멜렌도르프가 들어왔어요. 재정고문 마den창,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 이전이고요. 초대 통감을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됐다. 자, 이토 히로부미가 등장하게 된 건 을사득약 계기란 건데 이게 조금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907년, 을사득약은 1905년. 기후학서가 체결되어 사법과 발표되었다. 자, 이거 1909년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깁니다. 정답 4번이고 관민공동회 개최되어 헌의육조를 결의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게 이건데 얘는 1898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5번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 문제 맥락은 조선인 기업들이 만든 상품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전개한 이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 우리가 장려하자, 그런 걸 강조한 운동이 뭘까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물건 애용하자, 그런 맥락 보이면 물산 장려 운동 찍으면 돼요. 자, 나라의 빚이 있어요. 국제보상 운동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런 맥락 나오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1번 회사령 폐지 등이 배경이 되었다. 이거 맥락을 잘 읽었어야 되는데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의 기업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설립하는 것 자체에서 조금 더 규제가 없으니까 일본 기업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상업이 위축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일본 그런 물건 때문에 우리 망할 거다 싶어가지고 그건 우리 물건을 애용하는 산업인 물산 장려 운동이 대두된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내용이고, 니은 한국중앙 총상회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자, 얘는 1898년에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그 청나라나 일본 상인의 대항을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요. 디귿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자, 국채보상 운동은 대구에 시작되었고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이거 빈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대동상해 등 근대적 상회사가 설립되는 기계되었다. 사실 니은과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건 제가 연도 안 다룰 건데 이때 당시에도 약간 우리나라 산업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근대적인 상회 설립되는 거, 그냥 그런 걸로서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해석하는 게 좀 중요했다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기 1919년에 김원봉 등과 얘를 조직해서 일제 기관의 파괴랑 조선 총독 이하의 관리 및 매국노의 암살 등을 꾀했다. 그러니까 폭탄 오지게 던지면서 1919년에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가 뭐냐? 자, 의여단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봉 연결된 단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의여단, 조선의용대, 그리고 한국광복군인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의여단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자, 의여단의 경우에는 신채호 선생님이 이 폭력적이고 지자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제치할 걸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중이 직접 혁명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었던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잡지 개벽 등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거는 천도교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홍코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했던 거는 한인 애국단입니다. 조선총독부에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던 거는 독립의금부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37번 가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눈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런 만세운동을 다룬 거거든요. 크게 다룰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그냥 적을게요. 이건 문제는 관계없이. 자, 3.1운동, 60만세운동, 신관의 창립,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우리 민주의 통고가 복사해서 결코 이척의 죽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해방 투쟁에 뭐 참여한다 이런 맥락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해방 투쟁이든지 운동이 발생했던 거는 순종의 죽음, 이걸 좀 더 전문 용어 말하면은 순종의 인산일 때 발생했던 게 뭘까요? 60만 세 운동이죠. 자, 고종의 인산일 때 발생했던 거 3.1 운동입니다. 순종의 인산일 때 발생한 거 60만 세 운동입니다.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나의 경우에는 대놓고 써있네요. 신간의 그런 발기인의 연명으로 세계의 강림 발표한다는데, 신간의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배격한다, 이런 맥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60만 세 운동을 계기로 정우의 선언이 발표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게 신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 계기로 얘가 나온 겁니다. 다의 경우에는 이 광주 학생 수십 명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그런 폭력에 항거해가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동이 발생한 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실제 이 신간에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도 했었죠. 그래서 60만 세 운동, 신간 창립,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 순서 그냥 그대로 나왔으니까 1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38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던 맥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1938년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도 전시 체제에 동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인적, 물적 수탈을 단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시기를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하거든요.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사회상 다른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민족 말살기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자, 이거는 문화통치기인데 1910년대에요. 원산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문화통치기인데 1929년. 황국시민서사를 암송한 학생, 이거는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맹세를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이거 1924년이어가지고 역시 시기 안 맞고, 서울진공작전 13도 3.19는 1907년이기 때문에 얘는 시기가 더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9번 가나 법령이 발표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사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 좀 해석을 잘 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뭐냐면, 자, 가의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신앙공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제 기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미군정 시기에는 신앙공사라는 기구 설치해가지고 관리했었는데, 나의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맥락이 농지의 분배, 그리고 뭐 일가랑 총경의 면적을 3정보를 총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농지, 그러니까 자영농 육성을 위해 가지고, 자, 말 그대로 토지를 분배하는 농지 개혁에 대해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직 그 정부 수립 이전 말도, 그러니까 원래 기속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지 그런 게 논의 안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정부 수립이 된 이후에는 뭐 지주들에게 뺏은 땅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영농을 무조건 양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토지를 최대한 분배시킨 정책인 농지개혁 추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 이전에는 나름대로 미군이 관리했었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쨌든 간 이거는 결론적으로 법인 거죠. 그럼 이 법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1번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자, 이거는 일제감정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애초에 안 맞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이거는 거의 정부 수립 직후거든요. 그러니까 48, 49년 이때쯤인데, 얘는 1953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훨씬 뒤입니다. 조선사상법 예방구급령은 1941년이어가지고 시기가 역시 예전이랑 안 맞고, 50총선거로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자, 재헌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랑 농지개혁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아까 정부가 수립됐다고 강조했었죠. 이걸 제가 이해하라고 그렇게 강조드린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심을 폐간됐던 거는 1950년대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얘보다 훨씬 뒤에요. 자, 40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기는 지금 이 인물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단 키워드 여기 나와 있어요. 조선사회 경제사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은 우리나라 역사 전개 과정에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4단계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당시 뭐 원시 사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원시 사회 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 사회주의 이렇게 간다는 흐름을 다룬 건데, 일제 그런 정체성론에 반박해가지고 일제 정체성론에 반박해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은 역사적 흐름을 가졌다는 것을 주장했었던 이 인물은 사회경제사학을 연구한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사실 이거 다 풀었어야 됩니다. 1번 진단학회 주식하였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병노와 손진태 등이 있고요. 한국 독립운동 기열사 조수였던 거는 박은식님입니다. 시민사학의 정체성을 반박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게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어학 인물이 뭐 이극노, 최연배 이런 인물들이 될 수 있겠네요. 관련이 없고요.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운동을 추진했던 거는 정인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채원 선생님이나 그 박은희 선생님 내는데 오랜만에 좀 새로운 인물까지 아니지만 진짜 오랜만에 나온 인물이긴 합니다. 자, 41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키워드를 잘 봤어야 되는데 기청청 장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청청 장군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독립군이나 한국 강복군을 구별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보라. 그럼 여기서 뭐가 결정적 키워드냐? 첫 번째, 조선의용대 일부 군대가 여기에 편입되었다. 두 번째, 총사령부 충칭이 됐다. 충칭. 그러니까 충칭 시기에 대한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 뭐예요? 한국 강복군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충칭까지 줘가지고 사실 얘만 제대로 읽었으면 문제 푸는 게 어려우진 않았습니다. 1번 자유시선변으로 체력이 약화됐던 거는 대한 독립군단이고요. 영능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했었던 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쌍선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전개했다. 자, 키워드 종합적 안 봤으면 이런 선지에 낚이는 거예요. 얘는 한국 광복군이 아니라 한국 독립군이에요. 4번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네,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현 못했었죠. 정답 4번이고,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던 거는 북로 군정 서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2번 밑줄근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여기 맥락에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요. 한국인이면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장진호 전투라는 거 나왔거든요. 이게 예전 기출 한 64회쯤이었나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선지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돕기 위해서 참여했던 유엔군이 이 중국군과 대치했던 전투인데,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는 이 유엔군 그리고 중국군이 참전했었다. 그리고 북한군 남침에 시작된 전쟁 6.25 전쟁이죠. 당연히 우리나라 상식으로 뭐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거 지금도 낚이시면 안 되는데,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명분 정도를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2번 가스라 데프트 미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1904년 5년쯤 맺은 건데,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서로 묵인해주는 그런 미락이었습니다. 관련 없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자, 얘는 1950년부터 53년까지인데 얘는 45년입니다. 시기 안 맞고,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이 전개되었다. 중공군이 대규모 개입을 해가지고 먼저 북한 쪽에 있었던 흥남에서 1차 철수를 했었던 게 이때 작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이건 거의 48년쯤이기 때문에 역시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3번 다음 선물 발표한 정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었는데, 자, 여기 있는 키워드도 그렇게 자주 안 나왔다가 최근 기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각 책임제예요. 내각 책임제는 조금 국회에 걸려 집중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도 약간 미국의 상하 의원처럼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되었고요. 두 번째
부정선거 원흉에 처단한다고 하는데 3.15 부정선거를 위해 가지고 처벌을 위해 가지고 당시에 4차 개헌을 해가지고 이 3.15 부정선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소급헌법을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란 건 이때 딱 만들었으면 그 이후부터 시행돼야 되는데 이 헌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한 그런 규칙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랑 관련된 시기는 장면내각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의원내각에서 시행한 거 실제로 장면내각밖에 없거든요. 1번 국민교육 헌장을 읽고 있는 학생, 이건 박정희 정부고요. 국민의 교육 지표 방향이 다른 거 그냥 그런 거예요. 2번 서울 올림픽 대회 참가하는 선수, 이건 노태우 정부고요. 3번 개성공단 착공식을 취재하는 기자, 자 이건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합의는 김대중 정부, 착공은 노무현 정부.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투쟁에 참여한 농민. 자 이제 이것도 좀 흔한 선지가 된 것 같은데 박정희 정부 시기의 농민 항쟁입니다. 농민운동. 5번 미니어 통과된 법안을 심의하는 참여연 의원. 제가 방금 이거 써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써놓은 겁니다. 정답 5번이에요. 44번 밑줄근 개헌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겠는데, 자 이거는 보시면 솔직히 맥락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지금 정독수가 부족한데 445입이랑 구실로 떼어버리고 이걸 동일한 수를 올렸다고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445입 보자마자 그냥 445입 개헌인 걸 추론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954년 이후의 역사도 사실 고르면 됩니다. 1번 여수순천 19 사건이 발생했다. 자 이건 정부 수립 직후쯤인 건데 제주 4.4 사건에 진압하라 해가지고 여기 여수순천 군대에게 야 제주 4.3 사건에 진압해 보냈었는데 이걸 반대하고 좀 봉기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2번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정답은 얘인데 이 4.452 개헌 이후에 또 선거했었거든요. 56년 선거를 할 때 이 조봉암이 그 야당에서 강력한 후보를 구성돼가지고 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얘는 간첩이야 하면서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얘를 아예 죽여버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거의 정부 수립 직후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 국회 프락시 사건으로 일부 국회의원이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해산된 게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얘도 역시 이전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1번, 3번, 4번은 50년대 넘어가는 게 없어요. 5번 여운형 등의 주도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거 심지어 정부 수립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1946년쯤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5번 가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오늘은 진짜 헌법이랑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는데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랑 긴급조치 제4호. 그러니까 사실 긴급조치란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유신헌법인 걸 판단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조치란 거는 크게 한 가지 보면은 국가에 대해서 뭔가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날조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처벌을 시키는 그런 걸 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진짜 대통령 일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정치를 좀 너무 지 멋대로 독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하던지 아니면 국가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만 말해도 사실 잡혀갈 수 있던 게 당시의 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 명분상으로는 뭐 허위 날조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잘못된 얘기하면 당시 다 처벌받았습니다. 약간 그런 법이었고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란 거는 약간 이런 유신헌법 반발해가지고 당시에 민초학년 사건이라가지고 전국민주 청년 학생 그 연합 그 단체에서 유신헌법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었는데 이때 사람들 체포한 다음에 여기 일부 세력은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복시키려는 간첩이야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 인물들을 반국가 세력 몰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지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그런 명예 회복이 되긴 했었지만 당시 이 사건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불렸어요. 그래서 사실 유신헌법 풀어도 되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1번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에 4.19 혁명의 계기가 된 거죠. 관련 없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한 건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준하 선생님이 주도한 건데 유신헌법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개헌청원을 얘기한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된 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에요. 이건 약간 그 6.25 전쟁 때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5번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가 희생되었던 건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6번 가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 옳은 것.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솔직히 저 이 문제 진짜 대충 만들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기초선지 그 사진으로 진짜 많이 나왔던 거 그냥 두 개 그냥 띡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근현대사 파트 문제에서 이게 제가 제일 대충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선사시대보다 대충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좀 많이 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서울과 부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개통하고 그 3차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중공업 육성을 위한 포항제철을 준공했었던 이 정부는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뭔가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거라 여러 가지 키워드 나오면 그냥 박정희 정부 일단 고려하시면 됩니다. 1번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게 얘입니다. 정답 1번이고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한 건 김영삼 정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지원금을 조기 상환했던 거는 김대중 정부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맥락 잘 읽어야 되는데 기금을 요청한 거는 김영삼 정부, 이걸 갚은 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던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7번 48번 다음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자 47번은 가라 군사조직을 만들어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고 48번은 밑줄근 왕의 업적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번 69회 기준에서 제가 제일 어렵다 느낀 문제는 얘예요. 아마 이 문제가 장담하는데 오답률 제일 높았을 겁니다. 진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마 1번 찍었을 거예요. 네 1번.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가는 8제는 적금서당이다. 왕 6년에 보덕구 사람들을 만들었고 9제는 청금서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총 9개의 서당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당시에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뭐 고구려, 백제 뭐 당시 여러 그 민족들의 모아가지고 군달 만들어가지고 뭐 고구려는 빨간색, 뭐 백제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뭐 진짜 그렇다는 색깔이 아니라 각 국가마다 옷깃색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앙군을 편성한 거예요. 그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게 응양군, 용호군 등의 이군과 더불어서 대장군, 상장군 등의 약간 좀 높은 직책의 장성들을 보고서 고려시대의 그런 사례구나 그걸 분석했어야 됩니다. 얘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얘가 진짜 나 함정을 제대로 갔어요. 뭐냐면 이 문제 낚이신 분들은 얘에 주목해가지고 아 훈련도 가면 선조 때구나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계속 끝까지 강조했던 것 중에 이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거에서 가장 끝판왕인 문제가 얘였어요. 왜냐면 훈련도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이영, 장어영이라는 이영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자 무이영, 장어영은 개항기 때 만든 건데 이 이영이란 거는 오군영을 개편해서 만든 군사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분석했었어야 얘를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라는 좀 쉬워요. 라는 금이영. 그래서 아 훈련도감 금이영. 그래서 뭐 훈련도감 어영청, 통일청, 수여청, 금이영 이런 거 묻는 문제도 생각했었을 텐데 얘를 못 봤다면 아마 이 문제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은 자 가는 그 통일신라 신문왕, 나는 고려시대, 얘는 개항기, 얘는 수종대니까 가나 라 다가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무조건 끝까지 읽으세요. 이런 중요한 키워드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안 낚인 게 중요했고 뭐 48번 제가 신문왕이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번 김음돌이 나는 진압하였다. 이 왕실의 대표적인 반란입니다. 정답 1번이고 병부와 상대를 설치했던 거는 법흥왕 때의 역사도 사실. 나선정보를 조총부대에 파견했던 건 조선 효종 때고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던 거는 고려 왕건입니다. 아까 제가 훈수둔다 했던 게 이런 얘기였고 쌍성총갑을 공격하여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는 거는 공민왕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아까 나왔던 왕들 그냥 다 재탕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패스할게요. 49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여기다 지역 키워드가 나왔어요. 지역 키워드 나왔고 시민군이 계영군에게 항쟁했다. 그러니까 이 전남 노천 광주 지역에 있는 건데 당시에 그 광주 시민들이 말 그대로 시민군을 자발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정부의 공수부대에 저항했었던 광주 합상향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럼 관련된 거 보시면 1번 3.2민주 구국선언을 발표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시위도중 대학생 이한유 희생된 거는 이승만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입니다. 제가 순간 딴 생각하다가 조금 잘못 말했네요. 6월 민주항쟁. 후원철폐 독재자 등의 구호를 내세운 것도 역시 6월 민주항쟁. 허정 과도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던 거는 4.19 혁명입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래서 당시 정부의 그런 독재와 탄압에 저항해서 민주화 운동의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의의를 인정받아가지고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69의 마지막 50번 문제.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얘 이거 의외로 좀 현대 상식 모르신 분들은 좀 틀렸을 것 같아요. 키워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문민정부랑 군 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해임되었다는데, 그러니까 군 내부의 사조직을 말한 건데 하나회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회 숙청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회라는 건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포함되는 건데 군대는 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여기 내에서 약간 뭐 진짜 뭐 12.12 사태라든가 이런 것처럼 국가에 당시 좀 위협이 됐었던 약간 좀 위협이 되는 조직, 그러니까 군 내부에 이런 사 조직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 발생할 수 있냐면 물론 박정희 정부나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업적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찬성도 나올 수 있고 반대도 나올 수 있는데 이 군 내부 사조직이 잘못 만들어지면은 이네들이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집권한 건 아니잖아요. 뭐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이거 자체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잘못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남아있다면 또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조직을 아예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표현했었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 아냐 모르냐를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때 조금 현대 상식을 잘 몰랐다면은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1번 구조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었던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 사실이고요.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한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통일 반환 논의하기 위해 남북 조정위원회를 설치했던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이고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시행했던 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었던 게 김대중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기의 역사도 사실입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 변경했다. 이런 키워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9의 해설을 아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